야, 국어국문학과 가면 인생 망한대. 야, 철학과 가도 인생 망한대. 야, 엔비디아 CEO가 코딩보다 생명과학이 더 중요하대. 아, 바이오 테마주를 사면 되겠구나. 안 돼! 안녕하세요. 요S 입시 만담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미 앞선 영상들을 다 시청하고 모집 요강만 읽어보셨다면 적어도 수시에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하시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입시 전략이나 전형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대학에 왜 가고 싶은가요? 남들이 가야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대학 가면 맘껏 놀으라고 했으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선별하도록 전형을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한 번쯤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전공을 선택했나요? 이걸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남들도 다 대학에 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10,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10,000명의 생각의 방향이 유사할 수는 있어도 100% 전부 다 똑같진 않을 겁니다. 모두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뭘 어떻게 생각하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려는 건 아닙니다.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것만큼은 명심했으면 합니다. 대입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입은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갔건 어느 과를 갔건 그걸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입니다. 설령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수, N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학에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학생이고 수험생이기 때문에 막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답답할 수는 있는데 인생이란 게 생각보다 한 가지 방향만 있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달라지면 평생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들 그래도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프닝도 잠깐 웃자고 찍은 거긴 한데 인문학 한다고 인생 망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제가 뭐 깊은 통찰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학의 일개 입학처 직원일 뿐입니다. 다만 직업 특성상 수험생, 학부모님,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고 지원자들의 고등학교 삶의 궤적을 읽고 분석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제가 한 일 중에는 전형별, 연도별 등등 여러 조건하에서 재학생, 자퇴생의 학업 성취도 패턴을 분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대학에 오면 뭔가 더 즐겁고 신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뭔가 망망대해에 던져진 것 같아요. 자퇴생 중 대다수는 대입을 다시 하기 위해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황이라고 할까요? 대학 그 자체가 목표였는데 막상 와보니까 별거 없고 딱히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직원 학생 멘토링을 같이 했던 학생 중 한 명은 학종 최초합으로 원하는 학과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학과 전공이 생각보다 흥미가 안 생긴대요. 취업이 꽤 잘 되는 학과였거든요. 저는 학종으로 대학에 왔으면 그래도 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웬만치 다 잘 적응하고 학교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약간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정말 멋졌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걸 모조리 다 해버리겠다고 하면서 대학 생활을 다른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즐기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상금이 걸린 토론대회, 학생활동평가단,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 등등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학교 생활에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뭘 더 재미있어 하는지 찾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입학사정관 일이 재밌어서 하고 있거든요. 재미가 없었으면 진작에 때려치고 부모님 따라 농사를 지으러 갔을 겁니다. 아니면 학원 강사를 했으려나? 입학사정관 3년 취업 제한이 있네요. 농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학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게 반드시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주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로드맵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하는 대학 학과에 못 가고 좀 덜 선호되는 대학에 갈 수도 있죠. 아예 못 가서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요. 다 괜찮아요. 인생 기니까.
요새 화두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사실은 제일 먼저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없앨 거라고 했거든요. 옛날엔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가장 창의적이라고 불리는 예술의 영역이 가장 빠르게 침식당하고 있죠. 심지어 프로그래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써서 코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올해 1월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판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사람을 때릴 때 쓰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요즘 누가 주판 씁니까? 그런데 그걸 배우려고 학원도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주판으로 뭘 배운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느냐? 아니에요. 어떻게든 다들 살고 있어요. 요점은 어차피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능동적으로 가져보는 사람은 어떻게든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이 다 한다더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서 정말로 자기 돈 내서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언어 모델 유료 서비스 써본 사람 있어요? 보통은 그냥 인공지능이 뜬다더라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굶어 죽나? 자조적으로 이러다가는 다 죽어! 만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두가 인공지능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예시예요. 원래 입학사정관들이 2학기엔 학종을 평가하고 1학기에는 전국 팔도를 돌면서 입학 설명회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이 우리 삶의 양식을 바꿨죠. 그 시점부터 서울시립대학교가 고교 설명회를 축소해서 지금은 아예 안 갑니다. 대신 온라인 채널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어떻게든 어떤 방향으로든 해내면 됩니다. 7화에서도 말씀드렸죠. 서열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선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서열까지 가긴 무리입니다. 서울시립대 학종 자사고 내신 등급 3.0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이랑 근처 대학 특목고 출신 4.0이랑 누가 더 나은지 직접 비교가 가능한가요? 못합니다. 전국 대학이 신규 임용되는 교수들의 출신 학부를 보면 더 이상 스카이만의 판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수로 임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 신규 임용이 되신 분들을 보면 이미 다른 데서 교수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회사들도 점점 신규 채용 공채를 하지 않고 인턴부터 시작해서 전환을 시킵니다. 수시 채용 방침이죠. 어느 대학 출신이다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경력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봅니다. 10년 전에 SNL 코리아에서 유병재 님이 그랬습니다. 다 경력직만 보면은 나 같은 시대면 어디서 경력을 땄나? 어? 이게 10년이 지나도 회자되는 게 씁쓸합니다. 물론 대학만 보고 내 가치를 결정하는 직종도 여전히 있죠. 그런데 사회가 점차 그게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험생활만 가지고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뭘 더 어떻게 더 했냐가 훨씬 의미 있고 중요해집니다. 제가 저랑 정말 친한 학종 총괄 선생님한테 수험생들이나 예비 시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서강대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서울시립대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원서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대입을 맞아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을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간다면 삶이 더 수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삶은 기차레일처럼 평탄하지 않으며 앞으로 긴 시간 수많은 변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성과를 낼 수도 나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생의 수렁에 빠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입도 물론 삶의 중요한 분기점인 것은 맞습니다만 대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에 실패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입에 성공했다고 인생의 성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은 성공하던 실패하던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입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넘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능력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인한 정신으로 여유를 가지고 어쩌면 한 번뿐인 대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너무 비관하지도 말고 그렇지만 그때그때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내 방향을 설정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도전해보고 최선을 다한 그 기억이 그 치열함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KBS 다큐 3일에서 나온 유명한 짤이 있죠. 인터넷 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부디 2025년 3월에는 이 채널을 포함한 입시 관련 채널들을 구독 취소하고 대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입시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나는 서울시립대 쓰지 말아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정말 좋은 겁니다. 수시 6장 중 머리 아프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대학이 하나 늘었으니까요. 저희는 또 내년, 내후년 새로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 더욱 친절한 입학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립대학교는 돈이 없는데 돈이 많다고 했었죠. 서울시립대 모든 학생은 사실상 978만 서울시민이 주는 혜택과 장학금을 4년 내내 풍족하게 받고 그 누구보다 풍요롭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 4년제 공립대학이라는 자긍심으로 인재를 선발하여 더 우수하게 키워내겠습니다.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왔건 간에 그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선배님들 그리고 사회로 진출하신 졸업생 선배님들에게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해달라고 에브리타임에서 요청드렸습니다. 아마 유튜브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몇 곡지 소개하며 2024년 UOS 입시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모인 galaxy 울려 퍼질 이 공간에